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 시장을 석권하는 거다. 이것도 애국입니까? 조만재 대신 나와 사업을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찾아온 디즈니 플러스의 기대작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공개되었습니다. 예고편만으로도 기대됐던 드라마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빠른 쾌감을 노린 작품이 아닌 듯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2회는 확실히 판을 깔아둔 회차였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끼며 시작했죠. 백기태라는 인물이 어떤 욕망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줬고 장건영이라는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들이받는지 소개한 회차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1, 2화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1주차 공개는 이야기를 터트리는 회차가 아니라 모든 인물의 욕망과 방향을 숨겨두는 회차였기 때문입니다. 3, 4회 예고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소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속도가 확 올라간 느낌입니다. 이야기는 정의와 악의 대결이 아니라 괴물과 괴물이 서로를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예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백기태가 중앙정보부 몰래 마약 비즈니스를 진짜 산업처럼 밀어붙이기 시작한다는 점. 둘째, 그 판이 커지면서 장건영뿐 아니라 중앙정보부 내부에서도 총구가 백기태를 향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의 3, 4화 선공개 예고편을 중심으로 왜 1화와 2화가 빌드업 회차였는지, 그리고 본격적인 대립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리할게요. 예고는 백기태의 말로 시작합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 시장을 먹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때 화면 옆에 강대일이 함께 잡힙니다. 여기서 백기태가 말하는 최고의 제품은 마약입니다. 만재파는 부산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조직이었고 강대일은 그 라인의 핵심이었죠. 즉, 백기태는 강대일과 손잡고 중앙정보부 몰래 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메인 예고편 쪽에서 스치듯 나왔던 장면처럼 백기태가 가족까지 이 판으로 끌어들이는 뉘앙스가 보입니다. 여동생이 제조 과정에 관여하는 듯한 그림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백기태는 사업을 숨기는 단계가 아니라 내 편을 늘리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섭습니다. 백기태의 남동생이 육사 출신 장교로 언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판이 군 라인까지 흔들릴 여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번 예고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애국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말하는 애국은 결이 다릅니다. 장건영은 전범죄를 잡는 것을 애국으로 믿는 인물입니다. 수단이 거칠어질 수는 있어도 목표 자체는 명확한 편입니다. 반대로 백기태는 비록 범죄여도 국가에 돈을 바치면 된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애국이라는 말이 도덕이 아니라 명분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건영이 전화기를 내리치면서 이것도 애국이냐고 묻는 장면이 더 크게 박히는데요. 이 장면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장건영이 백기태의 행동을 읽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떡밥이 하나 이어집니다. 백기태와 장건영이 술자리를 갖는 장면입니다. 서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탐색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읽는 순간부터 싸움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번 예고에서 백기태가 조만재 대신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며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케다 유지 라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케다 유지가 단순한 야쿠자 조직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일발전협의, 한일문화교류재단 같은 공식 단체 직함을 달고 움직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얼굴은 공식이고 손은 비공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직원인 백기태가 접근해도 거래가 불가능하지 않은 사람으로 설정이 잡힙니다. 이 구조가 성립하면 백기태의 사업은 부산 로컬이 아니라 일본까지 뻗는 국제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열리는 순간 장건영이 싸워야 할 상대는 마약 조직이 아니라 국가 권력 더하기 국제 조직이 됩니다. 이번 예고에서 가장 섬뜩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표학수가 조심하라, 진짜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영상에서는 표학수가 백기태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도 보입니다. 백기태는 외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견제를 받는 인물이 됩니다. 황국평 국장이 백기태를 죽일 기세로 겨누는 장면까지 이어지면 내부 갈등은 그냥 신경전이 아니라 생존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상황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기태의 마약 사업이 들켰을 가능성. 둘째는 그보다 더 윗선이 불편해할 만한 다른 사고를 백기태가 쳤을 가능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가능성도 같이 열어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백기태는 들키면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들킬수록 더 크게 덮으려는 타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고에서 판이 커졌다는 느낌이 확 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정의 마담 백음지 등장입니다. 요정은 고급 유흥업소, 그곳의 마담은 손님들의 비밀을 가장 많이 쥔 자리죠. 그런 백음지가 갑자기 권력판 한가운데로 들어온다? 이제부터는 권력자들이 술자리에서 흘린 비밀이 사건의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백음지가 백기태에게 미스터 백, 원하는 걸 말해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장면. 이 장면은 호감처럼도 보이지만 택 거래인 거죠. 백음지는 누군가를 돕기보단 누군가의 목줄을 잡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수첩입니다. 예고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 여자한테 수첩이 있다는 대사가 반복됩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요정에 드나든 권력자들의 리스트일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까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평이 놓치면 끝이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성립합니다. 수첩 하나로 윗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급히 백음지를 찾는 장면까지 나오면 이건 거의 확정이죠. 백음지가 사라지면 수첩도 함께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즉, 3, 4회는 수첩을 누가 쥐느냐로 권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또 하나, 새로 등장하는 큰 축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찰 천석중입니다. 예고에서 황국평 같은 중앙정보부 국장이 우산까지 씌워줄 정도로 위의 사람으로 잡힙니다. 즉, 천석중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 부산판이 아니라 국가 핵심 라인이 직접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기태가 천석중에게 저는 믿으시면 못 믿으셔도 제 돈은 믿게 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천석중이 백기태의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백기태는 이제 돈으로 권력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장건영의 싸움은 법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의 싸움이 됩니다. 예고 후반은 혼돈 자체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패고 비가 오는 날 폭력이 터지고 어딘가가 불타고 백기태도 위협을 받습니다. 이 장면들은 하나의 결론을 말합니다. 3, 4회부터는 정보전이 아니라 물리전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3, 4회에서 가장 크게 볼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첫째는 백음지의 수첩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 둘째는 중앙정보부 내부에서 백기태 제거 시도가 실제로 터지느냐. 셋째는 장건영이 법대로를 내려놓는 순간이 나오느냐입니다. 3, 4회는 인물이 늘어나는 만큼 사건도 커지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될 듯합니다. 백기태는 강대일과 손잡고 일본 라인까지 키우려 하죠. 장건영은 그 냄새를 맡고 방식까지 바꿀 준비를 합니다. 황국평과 표학수는 내부에서 백기태를 자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백음지는 수첩으로 판에 목줄을 쥐고 들어옵니다. 천석중은 그 위에서 돈으로 거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화부터는 누가 선한가보다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는가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3, 4회 공개 흐름까지 보고 수첩 독밥이 어떤 방식으로 터지는지 저는 바로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